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위험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외계의 바닷속을 탐험해 볼 겁니다. 가끔은 무섭기도 하고, 가끔은 아름답기도 하고, 가끔은 귀엽기도 한 서브너티카 속 세상에서 저는 10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생존해 볼 건데요. 동기부여가 되는 목표도 있으면 좋겠죠? 목표는 완벽한 수준 기지와 도전까지 올클리어입니다. 어디가 끝일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 제가 어떻게 생존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신비한 바닷속 미지의 행성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일차가 시작되면서 어딘가에 급하게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위험 신호가 울리면서 철판 같은 것에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버튼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시작이 쉽진 않지만 일단 소화기로 급한 위험을 해결하고 밖으로 나가봅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그곳은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미지의 행성이었습니다. 아래쪽 통로로도 내려가 보니 이번엔 아름다운 바다가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닷속 풍경에 정신이 팔려 계속 구경하다가 주변 탐사에 나섰습니다. 근처에서 고철 덩어리와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석회암을 부숴 부리를 얻어줬어요. 계속 탐사를 하다가 기지로 돌아와서 제작기를 확인해줬습니다. 아까 얻은 물고기는 식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고철 덩어리는 티타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티타늄으로는 표준 규격 산소 탱크라는 걸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기에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마침 근처에 배터리의 재료인 산성버섯이 있길래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휴대식 탑승물 제작기 파편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직은 얻을 수 없는 것 같길래 주변 파밍을 계속해줬어요. 기지로 돌아와서 도구 제작에 필요한 배터리와 유리를 만들고 생존하면서 꼭 필요한 손전등과 스캐너를 만들어줬습니다. 스캐너를 만들었으니 바로 파편 스캔을 하러 가졌습니다.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 파편의 청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 전체 진행도를 채워야만 제작할 수 있습니다. 2일차는 아직 이 행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주변 탐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정보 수집을 하다가 덩치가 꽤 큰 외계 생물을 스캔했는데 이 외계 생물의 이름이 가소포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가소포드가 뿌리고 간 독 같은 물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버려서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메시지가 나와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도 없어진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만들기 위해 제작기에서 실리콘 고무를 여러 개 만들고 물갈퀴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엔 브레고기라는 걸 잡아서 브레를 만들고 생존용 칼까지 만들었습니다. 다시 해초 지형을 탐험하고 있는데 스캐너로 자신을 스캔할 수 있길래 한번 해줬습니다. 현재 상태는 정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원 광맥에서 새로운 광물들을 얻어줬습니다. 복귀하는 중에 제 기지의 외관을 자세히 보니 라이프 포드 5라고 적혀있는 구명포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탐사하다가 알테라의 주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가 타고 왔던 오로라호가 양자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순 없지만 일단 구해온 재료들을 이용해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제작해준 것은 새로운 식수인 소독수와 수리도구입니다. 수리도구를 만들었으니 바로 구명포드를 수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을 위해 정말 필요한 라디오도 수리해주었습니다. 라디오를 수리하자마자 새로운 메시지가 있어 확인해줬는데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제 구명포드에서 긴급 조난 신호를 발신하였고 다른 구명포드들의 비상 신호도 확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 말고도? 다른 생존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3일차는 데이터뱅크에서 이 미지 행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주면서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행성에는 레비아탄급의 포식자가 서식하고 있다고 하네요. 밖으로 나와서 이제 구리를 많이 얻기 위해 석회암을 많이 부숴줬습니다. 앞으로 구리가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계속 재료를 구하러 다니다가 오로라호에서 파손됐다고 판단되는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잔해 근처에서는 다양한 아이템들의 파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시글라이드 파편이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지나 나와보니 새로운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지형에는 데이터뱅크에서 봤던 레비아탄급의 포식자로 추정되는 외계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쟤네가 그 레비아탄이야? 근데 크기가 너무 밸런스가 안 맞지 않아요? 일단 외계 생명체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번엔 몸이 감염되어 있는 것 같은 외계 생명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형에도 자네 근처에 있는 아이템 파편이 많길래 다 스캔해줬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 줬는데 아까 봤던 레비아탄급의 포식자와 꽤 가까워졌습니다. 설마 나 내 쪽으로 몸 돌리고 있는 거? 무서웠지만 정보 수집을 위해 가까이 가서 스캔해줬는데 이 생명체의 이름이 산호등 레비아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히 절 공격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나한텐 관심이 없는데? 그냥 가는데? 구명포드로 돌아와서 도구 제작에 필요한 아이템을 만들고 주거지 건축기와 길찾기 도구 그리고 시글라이드를 제작해줬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으니 바로 도구 테스트를 해줬습니다. 길찾기 도구는 노드를 생성해서 길을 찾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위치 표시. 이렇게 반응은 했지만 사용을 하지 않아 미래의 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라이드를 사용해봤는데 이동 속도가 훨씬 빨라진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구명포드에 다시 올라와서 이번엔 라디오를 확인해줬습니다. 라디오의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오로라호의 폭발이 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디오의 내용은 경고 메시지가 끝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3번 구명포드와 6번 구명포드로 탈출한 생존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 말고도 생존자가 있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구하러 가야지. 생존을 확인하러 가야 하는 구명포드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바로 가고 싶었지만 기지를 먼저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기지의 통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가소포드의 암살로 인해 2번째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벌받은 거겠죠? 다시 나와서 이번엔 제대로 기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지는 플러스 모양으로 점점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구상했어요. 4일차는 기지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지의 입구인 해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지의 입구까지 만들었으니 기지의 전력을 복구하기 위해서 석회암을 부숴 재료를 구해왔어요. 재료도 구해왔으니 물속에서도 잘 작동하는 태양광 전력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물속에서도 잘 작동하네요? 계속 기지를 만들어 주다가 알테라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알테라는 갑자기 오로라호의 반응로가 터진다면서 카운트를 세더니 알테라의 목소리도 점점 이상해지고 결국 오로라호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폭발하고 맙니다.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기지를 계속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지 내부 확인을 위해 들어갔더니 이번엔 기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기지에는 내구도라는 게 있었는데 이 내구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 저처럼 물바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지 내구도는 만들었던 기지의 통로를 없애서 다시 복구해 주었고 안돼 내 기지 내 첫 기지. 기지에 물이 새는 부분들은 수리도구로 다시 고쳐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기지를 만든 이유인 아이템 보관을 위해 벽걸이 보관함을 만들고 이름도 수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재료를 구하러 나와주었고 제작기에서 신호기와 고용량 산소 탱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재료를 구하러 나가려 했는데 선비모라는 곳에서 통신이 왔습니다. 통신의 내용은 선비모의 선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선비모에서 저를 구출하러 올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5일차는 방사선 방호복을 만들기 위해 미역동굴들을 수집해서 섬유 그물을 제작해 주었어요. 그리고 만들려고 했던 방사선 방호복과 산소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제어기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탐사를 나와서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1일차에 발견했던 휴대식 탑승물 제작기 파편을 스캔해 주었습니다. 왜 3개야? 왜 이렇게 많아? 이제 기지로 돌아와서 삼광맥에서 얻었던 아이템들을 넣을 수 있는 보관함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는 가득가득 보관함으로 채워야 돼. 정리를 좀 하다가 선비모에서 통신이 왔길래 확인해 주었습니다. 통신의 내용은 선비모에서 오로라호의 폭발 잔해를 발견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출하기 위해 제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비모에서 구출도 하러 온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지만 이제 미뤘던 일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3번 구명포드의 생존자를 확인하러 가줬는데요. 혹시 생존자가 있다면 같이 구출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기 사라켓 그런데 3번 구명포드는 심하게 망가져 있는 상태였고 아무도 없어. 생존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명포드 안에는 나침반의 청사진과 3번 구명포드의 승무원 일지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자가 없다는 사실에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아직 모르는 일이니 기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식 탑승물 제작기 파편을 또 찾아서 청사진을 얻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와서 아직 기지에 제작기가 없기 때문에 기지에도 제작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제작기를 만들어줬으니 아까 얻었던 나침반의 청사진을 이용해 나침반을 제작해줬습니다. 6일차는 5일차에 찾았던 휴대식 탑승물 제작기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구하고 제작도 해줬습니다. 휴대식 탑승물 제작기는 구명포드와 같은 바닥 재질이어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제작을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아직은 탑승물의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주변을 탐사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명포드에 있는 라디오에서 19번 구명포드에 구조 신호가 와서 확인해주고 밖으로 나와서 17번 구명포드에 있는 생존자를 확인하러 갔는데 역시나 생존자는 없었고 주변에서 중요해 보이는 청사진들의 파편을 얻어줬습니다. 기지로 돌아와서 탐사를 가서 얻었던 아이템들에 맞게 새로운 보관함들을 여러 개 만들어주고 그리고 스캐너 룸을 만들고 싶어서 다음 1차에 바로 제작해주겠습니다. 7일차에는 다 사용한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배터리 충전기를 만들고 밖에 나와 스캐너룸을 제작해줬습니다. 스캐너룸을 만드니 또 기지의 내구도가 마이너스가 돼서 기지의 통로를 몇 개 없애고 기지로 들어가 보니 물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얼씨구. 기지를 수리하고 새롭게 만든 스캐너룸을 보러 갔는데 아니 근데 첫 모습을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았어. 일단 기지를 전부 수리하고 스캐너룸에 큰 보관함을 설치해줬습니다. 여기다가 좀 애매했던 것들 넣어놓읍시다. 이제 스캐너룸에서는 뭘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작은 드론을 이용해 스캐너룸에서 스캔한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 있는 아이템을 직접 드론을 이동시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캐너룸에 있는 제작기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구명포드에 들어가서 선비모의 메시지를 확인해 줬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선비모에서 저를 구출하기 위해 착륙 지점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8일차에는 6번 구명포드를 확인하러 와줬는데 근처에는 초고속 물갈퀴의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를 탐사하다가 거대한 잔해 속으로 들어가서 굳게 막혀있는 문을 열고 여기? 중력권 파편과 절단기라는 도구로 열어야 하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절단기로 여기를 열어야 되군요. 그리고 나머지 중력권 파편도 찾아서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9일차에는 탐사를 가서 중력권의 청사진을 얻었기에 중력권을 만들어주고 제 첫 번째 탑승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들어서 휴대용 탑승물 제작기에서 시모스라는 가장 기본적인 수중 탐사 탑승물을 만들어줬습니다. 시모스는 바로 탑승하지 않고 구명포드로 올라와서 선비모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지금부터 40분 후에 전송한 좌표의 위치로 선비모가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다 확인하고 구명포드 밖으로 나와서 좌표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해줬습니다. 저기 있구나. 그럼 저는 아침이 되면 저기 한번 근처 탐사만 해보고 10일차에는 시모스를 타고 오로라호의 근처로 탐사를 나갔습니다. 여긴 왜 물 색깔이 달라? 오로라호의 근처에서는 보급상자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아이템을 발견했고 바로 근처에서 사이클롭스 엔진 파편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호의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실 레비아탄에게 뭐야 근데 쟤? 사실 레비아탄? 우와 짱 크다. 오야 죽나? 죽고 맙니다. 입구 컷도 이렇게 나네. 일단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시모스를 두고 왔기 때문에 시글라이드를 타고 다시 오로라호로 가졌습니다. 다시 돌아오니 역시나 사실 레비아탄이 저를 공격했고 잃어버렸던 아이템을 챙겨서 깊은 곳으로 도망쳤는데 사이클롭스 함교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슬슬 올 때 되지 않았니 레비아탄아? 사실 레비아탄이 보이지 않길래 수면 위로 잠시 올라왔는데 사실은 사실 레비아탄도 수영하고 싶었나 봐요. 너도 물 밖에 나오니까 좋지? 대답하네. 대답하네. 야 그래서 나 언제쯤 너 스캔에 실패할 뻔했지만 저의 끈기로 성공했고 바로 도망쳤습니다. 여기 이제 볼 일 없어. 오로라호의 탐사를 더 하고 싶었지만 사실 레비아탄이 너무 강했기에 일단 기지로 돌아가줬습니다. 11일차에는 시모스를 타고 선비모에서 알려준 좌표로 이동해줬어요. 좌표의 근처로 가니 절벽처럼 지형이 되어 있어서 수면 위로 올라와줬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큰 섬이 있었습니다. 이 행성에서 땅은 못 밟아볼 줄 알았는데 괜히 반갑네요. 저는 곧 구출될 거지만 혹시 모르니 신호기를 설치해줬습니다. 그리고 선비모에서 알려준 좌표의 위치를 확인해줬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기괴하게 생긴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 근처로 조심히 가보니 자색 석판을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현재 석판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섬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얼마 걷지 않았을 때 자색 석판을 발견했습니다. 석판도 얻었으니 역장 제어라는 것에 자색 석판을 삽입해줬어요. 아직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나 괜히 이런 데 꼬여가지고 오히려 탈출 못하면 어떡해. 일단 기괴한 건물에서 떨어져 주변에 있는 큰 동굴로 탐사를 갔습니다. 동굴에는 쉘 광맥이 있었는데 쉘 광맥에서는 리튬과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니 밖에서 본 기괴한 건물과 비슷하게 생긴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구조물의 중앙에는 이온 큐브라는 걸 삽입할 수 있었어요. 탐사를 하다가 슬슬 선비모의 도착 시간이 돼서 밖으로 나와줬습니다. 어디서 오는 거지? 선비모는 다행히도 시간에 맞춰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괴한 건물이 갑자기 모습을 변형시켜 선비모를 향해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도 방어할 수도 없었던 선비모는 결국 Set thrusters to full.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선비모의 폭발은 저의 탈출의 희망을 완전히 부정시켰어요. 하지만 이대로 생존을 포기할 순 없기에 기지로 돌아가주기로 했습니다. 12일차는 아직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시작했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 우선 섬에서 구해온 여러 가지의 아이템들을 정리해주면서 레이저 절단기를 만들고 혼란스러운 마음도 진정해줬습니다. 섬에서 구해온 리튬은 기지의 내구도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보강판을 만드는 데 사용해줬어요. 그리고 기지가 너무 답답해서 창문도 설치해줬습니다. 바로 시무스 뷰. 밖으로 나와서 8일차에 발견했던 잔해로 다시 와줬습니다. 잔해 안쪽으로 들어와서 절단기를 이용해 봉인된 문을 열고 경량 고용량 산소 탱크의 청사진과 탑승물 업그레이드 콘솔의 청사진도 얻어줬습니다. 기지로 돌아와서 구명포드에서 12번 구명포드에 긴급 조난 신호를 확인해줬습니다. 라디오도 확인을 해줬기에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까 해서 청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뭘 볼게 이게 많아. 앞으로 쉴 틈은 없을 것 같습니다. 13일 차에는 시모스를 타고 나무버섯이 많이 있는 숲 지역으로 탐사를 나왔습니다. 새로운 지역이라서 그런지 스캐너할 수 있는 파편들이 많이 있어서 전부 다 스캔해줬어요. 그중에는 사이클롭스 선체 파편과 작업대 그리고 문풀 파편이 있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와서 탑승물을 보관하고 수리할 수 있는 구조물인 문풀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만들어주고 제작도 해줬어요. 문풀은 수영장처럼 생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작할 걸 찾다가 알테라의 메시지가 와서 확인했는데요. 거의 2주가 되는 시간 동안 혼자 있는 게 심리적 불안감을 준다고 하네. 감염됐다고? 혹시 몰라서 스캐너로 저를 스캔했는데 체내에 박테리아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운수 좋은 날 그런 건가요? 일단 탑승물 업그레이드 콘솔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만들고 제작도에서 탑승물 이용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14일차에는 13일차에 문풀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모스를 문풀에 도킹해 주었습니다. 시모스 도킹도 완료했으니 오로라호의 내부를 탐사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줬어요. 시모스 안 데리고 가는 이유? 괜히 데리고 갔다가 망가지면 재료도 안 나올 거 아니야. 일단 오로라호의 엔진 쪽으로 진입했는데 알테라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로라호의 내부는 생각보다 심각할 것 같아 보였어요. 반대로 왔다. 제 길찾기 능력이 더 심각했었네요. 다행히도 이번엔 길을 잘 찾아서 오로라호에 진입했습니다. 진입을 할 때에는 입구가 물건들로 막혀 있었기에 중력권을 이용해 길을 열어줬어요. 입구는 알테라의 메시지대로 소화기를 이용해 길을 지나가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위쪽 갔다 와야지. 그런데 제가 소화기가 2개가 있는 걸 보고 정식 입구가 아닌 아까 확인했던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문에는 비밀번호도 있었는데 데이터뱅크에 있던 화물칸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오긴 했으니 길을 계속 열어주면서 시모스 잠수 모듈을 얻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본 목적인 프라운슈트 선착장으로 이동해줬어요. 선착장으로 들어가니 상태는 매우 심각했고 작동하지는 않지만 파편으로 남아있는 프라운슈트를 스캔해줬습니다. 근처에서 아직 상태가 괜찮은 창고 모듈도 가져가줬습니다. 이제 남은 프라운슈트 파편을 다 스캔해주고 막혀있는 길을 지나 거주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존자 있어요? 거주구역에는 생존자 대신 불길만 있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안쪽으로 가니 함장실이 있었는데 아직 비밀번호를 모르기에 다음에 다시 오기로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줬습니다. 15일차는 엔진실로 이동해줬는데요. 엔진실은 오로라호의 폭발로 인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엔진으로 추정되는 것들 사이에 사이클롭스 엔진 효율성 강화 모듈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을 수리해주니 격리구획 파손 수리됨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총 10개를 수리해줘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방사능이... 예상했던 대로 엔진실을 수리하니 방사능 수치가 내려간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줬기에 기지로 돌아와줬어요. 16일차에는 몬풀에서 시모스를 제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해줬어요. 시모스와 제 이름을 따서 합친 메머스. 그리고 오로라호에서 구해온 업그레이드 모듈들을 전부 넣어줬습니다. 마침 티타늄이 필요했기에 시모스의 창고를 이용해 고철 덩어리를 많이 옮겼어요. 이제 도구들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작업대를 만들어줄 겁니다. 작업대는 제작기와는 다르게 업그레이드 모듈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작업대에서 배터리를 이용해 자가 발열칼을 만들어주고 문풀의 벽이 너무 답답해서 창문을 설치해줬어요.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려면 리튬과 다이아몬드가 많이 필요한데 섬에 갔었을 때 공간이 부족해 많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리튬이 4개 있고 다이아몬드는 없어요. 17일차에는 섬으로 가야 하기에 식수를 만들어주고 바로 섬으로 이동해줬습니다. 시모스가 300까지 갈 수 있어서 좀 더 깊숙이 탐험을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섬에 도착해서 이번엔 동굴 깊숙이 들어가줬습니다. 동굴에는 제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리튬과 다이아몬드가 정말 많았는데요. 와, 지금 저 벽에 붙어있는 거 여기 5개만 해도 다 리튬이야? 방금 보신 것처럼 광맥이 정말 많았기에 창고에 아이템을 정리해주고 다시 동굴로 들어와줬습니다. 계속 광맥을 캐주는 노동의 반복을 하다 보니 광질하는 것 같아.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하는 것 같아. 섬에서 하루 종일 광맥만 캤지만 만족스러운 수학이구만. 시모스를 타고 기쁜 마음으로 기지로 돌아가줬습니다. 18일차는 기지로 돌아와서 섬에서 얻었던 아이템들을 모두 정리해줬습니다. 그리고 티타늄을 챙겨서 기지를 좀 넓혀주고 내구도 유지를 위해 보강판도 설치해줬습니다. 내구도는 높을수록 좋으니까요. 이제 재료도 구해왔으니 도구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줬어요. 우선 경량 고용량 산소 탱크를 만들어줬습니다. 19일차는 초고속 물갈퀴를 만들어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빼고는 다 했다. 그러면 얘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사이클롭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화유리라는 게 필요한데 강화유리의 제작에는 추적자의 이빨이 필요하기에 해초 지형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추적자 이빨은 구하지 못해서 필요한 유리들을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심해 쪽으로 이제 가보면은 더 다양한 생물들이 있겠죠. 눈이 벌써 즐거워지겠군요. 21차는 강화 유리를 만들어야 하기에 다시 추적자 이빨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사이클롭스를 만들기 위해 강화 유리 외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제작해주고 휴대용 탑승물 제작기를 챙겨서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해줬습니다. 그런데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다가 신기하게 생긴 심해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탐사를 하기 위해 신호기를 설치해줬어요. 신호기의 이름은 젤리버섯 동굴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표였던 사이클롭스를 제작해주고 잠깐, 이게 수중으로 떨어진다고? 잠깐만. 우와. 드디어 사이클롭스에 승선했습니다. 사이클롭스에는 넉넉한 저장고와 조종실이 있었습니다. 조종실에서는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서 바로 해줬죠. 이제 뒤쪽으로 가니 탑승물 도킹이 가능한 곳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엔진이 있는 곳에는 배터리가 아닌 파워셀이 동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이클롭스에도 업그레이드 모듈을 넣고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 외관을 자세히 봤는데 색 별로야.
바로 수정해야겠습니다. 21일차는 사이클롭스의 외관을 수정했는데 이런 미친. 전보다 더 별로가 되어서 빨리 수습했습니다. 수정하고 확인해줬는데 아까보다는 괜찮아져서 이대로 이름을 수정해줬어요. 이름도 정해주고 가겠습니다. 이름은 매수함. 이제 기지로 돌아와서 사이클롭스에 도킹할 새로운 시모스를 만들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스 잠수 모듈도 만들어줬어요. 준비를 하고 사이클롭스 근처로 가니 뭉플처럼 기계가 끌어당겨서 도킹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클롭스의 시모스 도킹도 끝냈으니 새로운 시모스를 만들어줬어요. 새로운 시모스. 새로운 시모스에는 만들었던 업그레이드 모듈도 넣어주고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당연히 기지로 오자마자 새로운 시모스를 시메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커스터마이징도 해줬습니다. 22일차에는 청력권이라는 도구의 재료를 확인해주고 새로운 자원인 자철석을 구하기 위해 21차에 찾았던 젤리버섯 동굴로 가졌습니다. 동굴 안에는 자주 빛을 띠는 젤리버섯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다가 동굴 내에 인공 구조물이 감지된다는 알테라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자철석을 발견했기에 스캔도 해주고 많이 챙겨줬어요. 그러다 알테라가 말해줬던 인공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네온 사인이야? 뭐야 이게? 제가 뜬금없이 짜증내는 이유는 구조물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철석은 어느 정도 구해줬으니 알테라가 말해준 인공구조물을 찾을 겁니다. 23일차에는 22일차에 이어서 젤리버섯 동굴을 탐사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특별한 게 없어서 탐사가 힘들었지만 계속 들어가니 그럴듯한 인공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물 근처에는 파워셀 충전기, 원자로, 정지장 소총, 그리고 다목적 주거용 방을 스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 담수기라는 것도 스캔해줬어요. 그리고 구조물 내부에서는 초고용량 산소 탱크의 청사진과 전망대를 스캔해줬어요. 이동하기 전에 스캔한 파편들을 확인해줬는데 파워셀 충전기를 못 넣었네. 잠시만. 파워셀 충전기 파편을 다 얻진 못했지만 일단 기지로 돌아가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지로 돌아와서 얻었던 자철석들을 정리해주고 레비아탄과의 전투에서 필요한 정지장 소총과 중력권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청력권까지 만들어줬습니다. 24일차는 초고용량 산소 탱크를 만들기 위해 고용량 산소 탱크를 만들어주고 산소 탱크를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자, 135 넘어가고요. 와, 어디까지 올라가? 225? 산소 탱크도 업그레이드 했으니 이제 기지를 넓혀주는 작업을 했어요. 기지에는 2층으로 가는 통로와 다목적 주거용 방을 설치해주고 1층에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든 다음 다목적 주거용 방을 여러 가구를 만들어 집처럼 꾸며줬습니다. 기지도 넓혀줬으니 탐사를 나와서 나무버섯이 있는 지역에 큰 잔해가 있길래 안쪽으로 들어가 파워셀 충전기 파편을 얻어줬습니다. 25일차는 기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근처에서 처음 보는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깊숙이 들어가니 심해버섯과 혈류라는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 쪽에서 루비와 우라니나이트라는 광석도 얻어줬어요. 저를 공격하는 애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저 뭐 있다? 저 뭐 해파리야 문어야 뭐야? 나 저쪽은 안 가는 걸로. 안 가려고 했지만 루비가 있었기에 조심히 가줬는데 저 뭐 있다니까요. 저거 크라켄같이 생긴 거. 여기서 얻은 걸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 기지로 돌아가줬습니다. 대가시호 거주구. 뭔데 500m야? 이제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으니 나중에 가보는 걸로 하고 기지로 돌아와서 얻었던 아이템들을 정리할 보관함을 만들고 아이템도 넣어줬어요. 26일차에는 25일차에 구해온 심해버섯을 이용해 염산을 만들고 고급 자원인 폴리아닐린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폴리아닐린은 시모스 근접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용해줬어요. 이제 매수함을 탐사하기 좋은 위치로 이동시켜줄 겁니다. 매수함의 출항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함의 엔진을 가동하고 새로운 지형으로 가기 위해 이동을 좀 해줬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전에 새로운 도구들을 테스트해줘야 해서 잠시 밖으로 나와줬습니다. 먼저 청력권을 테스트해줬는데요. 청력권은 중력권과는 반대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도구였습니다. 오, 다음으로는 정지장 소총을 테스트해줬는데요. 정지장 소총은 오브젝트들이 정지하는 구형 에너지장을 발사하는 도구였습니다. 정지장 소총은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기에 항상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27일차는 구명포드로 돌아와 라디오에서 7번 구명포드의 구조 요청과 신호 발생지를 확인해줬습니다. 원래라면 7번 구명포드를 확인하러 가야 하지만 저는 19번 구명포드를 확인하러 가줬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좌표가 바로 보이길래 간 거예요. 그런데 19번 구명포드에 특별한 건 딱히 없었습니다. 28일차는 27일차에 이어서 19번 구명포드 주변에 뭔가 있을까 하고 탐사를 했는데 타임캡슐이란 걸 발견했습니다. 타임캡슐 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또 있었습니다. 29일차에는 기지로 돌아왔는데 강화 유리가 부족해져서 재료들을 구해줬어요. 구해온 재료들을 이용해 강화 유리를 만들고 플라스틸 주개까지 만들어서 시모스의 잠수 모듈을 업그레이드해주고 장착도 해줬습니다. 내일은 저 직결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30일차는 29일차에 말한 대로 오로라호 생존자 집결 지점으로 이동해줬습니다. 집결 지점은 수중에 떠있는 새로운 섬이었어요. 섬으로 들어가니 다수의 에너지 신호가 감지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작은 기지를 발견했습니다. 기지의 안쪽에서는 실내 재배기를 스캔해주고 밖에서는 격벽이라는 걸 스캔해줬어요. 뭐 이 레프트 같다 근데 이렇게 섬이랑 이렇게 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야외 재배기라는 것도 있어서 스캔해주고 섬 아래쪽이 궁금해서 탐사를 가졌습니다. 너무 겁없이 내려왔나? 깊숙이 들어가니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는 기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시모스의 전력이 꺼지더니 25일차에 발견했던 외계 생물과 처음 보는 외계 생물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문어처럼 생긴 외계 생물은 EMP 공격을 통해 시모스를 공격하는 아주 위험한 외계 생물이었습니다. 주변 탐사를 하고 싶었지만 여기서 시메스를 잃어버릴 순 없었기에 기지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31일차에는 기지로 돌아와서 섬에서 스캔한 실내 재배기를 설치해주고 채집해온 식용식물도 심어줬어요. 이제 시모스를 타고 수심이 깊은 곳에 있는 잔해들을 찾으러 가졌습니다. 200m쯤 들어가니 새로운 지형을 발견했고 외계생물 격리시설의 청사진을 얻어줬어요. 300m쯤에서는 새로운 잔해를 발견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니 프라우슈트 중력권 파편과 어뢰팔 파편을 스캔해줬습니다. 32일차는 31일차에 이어서 잔해 밖에서 프라우슈트 갈고리팔 파편을 스캔해줬습니다. 어느 정도 파편 스캔도 해줘서 다른 지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지나가고 있는 지형이 예전에는 수면 위에 있었다는 알테라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알테라의 메시지를 받으니 이 행성의 과거는 어땠을지 궁금해지네요. 이동하는 중에 시모스의 근접 방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야? 아이고 클릭 써야 되는 거였어? 아, 나 그냥 켜면 되는 줄. 이제라도 방법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동해줬어요. 33일차에는 얼마 가지 않아 풍선이 떠있는 것 같은 지형에서 젤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잔해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줬어요. 역시나 잔해가 있어서 봉인된 문을 열고 사이클롭스 도킹베이 수리 모듈의 청사진을 얻어줬습니다. 이제 아래쪽 문도 열어서 내려가 주니 프라우슈트 드릴파 파편이 있어 스캔해줬어요. 밖으로 나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사이클롭스 수압 보정기 모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쁘긴 하다. 이질감 느껴지지 않는 바다 그래픽은 참 좋아요. 젤주머니는 많이 필요할 것이기에 나중에 또 챙기러 오지 않도록 많이 가져가줬어요. 기지로 돌아와서 구해온 젤주머니를 이용해 프라우슈트를 만들 수 있는 에어로젤을 제작해줬습니다. 이제 기지에 해수 담수기를 설치해주기 위해 다목적 주거용 방을 설치해주고 해수 담수기도 설치해줬어요. 해수 담수기에는 바로 물이 생기진 않아서 나중에 확인해주겠습니다. 좀 기다리면은 이제 좋은 물로 바뀌는 건가? 34일차에는 스캐너룸에 큰 보관함을 설치해주고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다 넣어줬어요. 이제 시모스를 타고 해초 지형에서 고철 덩어리를 많이 구해줬습니다. 앞으로 티타늄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고철 덩어리도 많이 구해왔으니 전부 티타늄으로 바꿔주고 리튬을 이용해서 플라스틸 주개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준 플라스틸 주개는 시모스 잠수 모듈의 마지막 업그레이드에 사용해줬어요. 이제 휴대용 탑승물 제작기를 챙겨서 심해 깊숙이 탐사를 갈 수 있는 프라우슈트를 제작해줬습니다. 프라우슈트의 첫 승차감은 묵직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프라우슈트는 팔을 이용해 아이템을 쉽게 집을 수 있었습니다. 35일차에는 프라우슈트를 매수함에 도킹시키기 위해 이동해줬는데 매수함이 너무 멀리 있어서 매수함을 이동시켜주고 프라우슈트를 도킹시켜줬습니다.
프라우슈트도 도킹시켜줬으니 25일차에 찾았던 심해 지역에 가서 혈유를 좀 챙겨줬어요. 이제 기지로 돌아와서 구해온 혈유를 이용해 벤젠을 만들어줬습니다. 36일차에는 기지를 좀 넓혀준 다음 메모스를 도킹시켜 놓을 문풀을 제작해줬어요. 이제 문풀에 메모스를 도킹시켜주고 탑승물 업그레이드 콘솔 제작도 잊지 않고 해줬습니다. 37일차에는 해수 담수기에 물이 모였길래 수분을 50이나 채워주는 대용량 정화수를 챙겨주고 오랜만에 구명포드에서 라디오를 확인해줬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함장실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이제 필요한 아이템만 챙기고 오로라호에 다시 가서 함장실에 들어가줬습니다. 함장실에는 유일한 탈출 방법인 넵튠 탈출 로켓의 청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로라호 축소 모형이 있어 챙겨줬습니다.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잔해가 있길래 안쪽에 들어가서 강화 잠수복의 청사진을 얻었어요. 이제 기지로 돌아와서 전력을 좀 늘려보려고 생체 반응로를 만들어줬습니다. 생체 반응로는 물고기 같은 생체 에너지를 분해해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구조물이었어요. 38일차에는 제 방 입구를 격벽을 만들어서 좀 더 집처럼 해줬어요. 모션도 있는데 내 방이니까 보존 잘 해놔야지. 이제 기지를 좀 넓혀서 대형실 위치를 구상하고 해수 담수기를 하나 더 설치해준 다음 플라스틸 주개를 이용해 대형실을 만들어줬습니다. 대형실은 생각보다 훨씬 큰 크기였어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동시키는 거지? 그냥 이렇게 두는 것만으로도 되는 건가? 아직 의문점이 있었지만 벤젠을 이용해 인조 섬유를 만들고 강화 잠수복을 만들어서 잠수복을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39일차는 섬으로 이동해서 외계 건물의 안쪽으로 이동해줬어요. 건물 안쪽에는 이온 큐브라는 게 있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몸이 붕 뜨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특이한 구조도 있었어요. 건물 안에는 수영장처럼 큰 구조물과 자색 석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계인들의 의미심장한 장치도 있었어요. 40일차는 39일차에 이어서 막혀있는 길을 역장 제어를 통해 열어주고 안쪽으로 들어가니 조작하기라고 뜨는 버튼이 있었어요. 궁금증에 버튼을 누르니 뭐야? 감염된 개체는 무기를 비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단 리튬을 얻기 위해 동굴에 들어와줬는데 근데 저런 정보가 알려지니까 더 미지수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데 모든 게 의문인 이 상황에 적응했는지 리튬을 얻고 돌아가줬어요. 41일차는 기지로 돌아와서 구해온 리튬을 이용해 플라스틸 주개를 만들어주고 시메스의 잠수 모듈은 업그레이드 해줬으니 메모스도 잠수 모듈 마지막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42일차는 매수함에서 수압 보정기 모듈을 제작해주고 장착도 해줬어요. 이제 기지로 돌아와서 메모스에는 근접 방어 시스템 모듈과 어뢰 발사 시스템을 장착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메스에는 소나 모듈을 장착해주고 메모스에 소용돌이 어뢰도 제작해서 장착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모스를 풀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시모스들의 업그레이드도 해줬으니 다시 메스함에 와줘서 도킹베이 수리 모듈을 제작해주고 장착도 해줬습니다. 43일차는 우라니나이트와 루비가 좀 부족해져서 25일차에 발견했던 심해 지형에 와줬습니다.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형태의 무언가가 보이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구하려고 했던 걸 챙겨주고 기지로 돌아가줬어요. 기지로 돌아와서 프라우슈트 드릴팔과 격투 갈고리팔을 제작해줬습니다. 그리고 구해온 재료를 정리해줬어요. 44일차는 기지에 파워셀 충전기를 설치해서 파워셀을 충전해줬습니다. 이제 만들어놨던 대형실에 원자로를 설치해서 전력을 늘려줄 거예요. 3,000이요? 원자로의 전력 생산에는 핵 연료봉이 필요하기에 4개를 제작해주고 우선 2개만 넣어봤는데 우와. 역시 원자로가 전력 생산의 대표로 쓰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핵 연료봉을 넣어주고 특별한 공간이니 격벽도 설치해줬어요. 45일차는 해수 담수기의 위치를 대용실로 수정해주고 원자로가 있는 쪽을 칸막이를 설치해 공간을 분리시켜줬습니다. 이제 외계 생물 격리 시설을 설치해서 탐사를 갔었을 때 얻은 알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원자로가 있으니 생체 반응로는 해체해줬습니다. 이래도 2,800이야. 충분하지, 충분.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외계생물 격리시설에 물고기를 좀 넣어줬어요. 46일차는 빈 다목적 주거용 방에 실내 재배기를 설치하고 2가지 식물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아쿠아리움과 벽걸이 파종기를 설치해서 방을 좀 꾸며줬습니다. 이제 메수함의 제작기와 제작대, 라디오까지 설치해서 이동식 기지로 만들어주고 오로라호 근처에 있다는 4번 구명포드의 구조 신호도 확인해줬어요. 그리고 만들어놨던 프라운슈트 업그레이드 모듈을 넣어줬습니다. 47일차는 25일차에 발견했던 심해지형 근처에 메수함을 대기시키고 13번 구명포드의 구조 메시지를 확인해줬어요. 이제 시메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가기 싫지만 오로라호 주변을 한 번 더 탐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사능 때문에 방사능은 사라져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레비아탄이 있긴 할 거거든요. 다행히도 사실 레비아탄은 만나지 않고 4번 구명포드에서 생물유인 책의 청사진을 발견해줬습니다. 48일차는 해수담수기에서 나오는 소금을 보관할 보관함을 만들고 외계생물 격리시설에 물고기가 많아져서 아쿠아리움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제방 창가 자리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내줬습니다. 혹시 몰라 대형실에 해치를 만들어 빠르게 나가는 입구를 만들어줬어요. 49일차는 대형실 옆에 통로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대형실 위치를 구상해줬습니다. 50일차는 구리가 좀 부족해져서 구리를 보충하는 것에 시간을 써줬어요. 51일차는 50일차에 이어서 재료 수급을 마무리해주고 기지로 돌아와서 스캐너룸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제작해준 모듈은 스캔 속도 업그레이드와 HUD 칩인데 우와 이거 좋다. HUD 칩은 카메라 드론이 아닌 제 눈으로 스캐너룸에서 스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기지의 다목적 주거용 방을 2층으로 설치해서 작물을 기르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52일차는 메수함에서 사이클롭스 유인책 적재관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프라운슈트를 타고 심해 탐사를 시작해줬어요. 프라운슈트는 드릴팔을 이용해 뭉쳐있는 광맥을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심해 탐사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 주니 심해 600m에 있는 새로운 지형을 발견해줬습니다. 우와 이거 다 스캔해보고 싶다. 근데 내 템이 너무 안정돼 있지 않아서 그렇게 선뜻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새로운 광석인 니켈을 채굴해줬어요. 그런데 바로 근처에서 유령처럼 생긴 레비아탄을 발견했습니다. 레비아탄의 근처에는 가지 않고 결정화된 유황을 스캔하고 챙겨줬어요. 오면은 그냥 이걸로 갈아버린다. 이걸로 강강강강강강강강 하고 갈아가 버릴 거야. 근데 진짜 유령같이 생기긴 했다. 가냐? 소리에 반응하는 건가? 오냐? 뭐 어째 밀당하냐? 밀당하는 유령 레비아탄을 피해 결정화된 유황을 좀 챙기고 기지로 돌아가줬습니다. 54일차는 기지에서 얻은 아이템들을 정리해주고 심해 깊숙이 탐사를 갈 수 있게 프라운슈트 자매형 수심 강화 모듈과 점프젯 모듈을 제작해줬어요. 마지막으로 프라운슈트 중력건까지 제작해서 심해 탐사 준비를 해줬습니다. 55일차는 프라운슈트에 넣어줄 장갑 보강판과 엔진 효율성 강화 모듈을 제작해줬어요. 이제 이 행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넵튠 발사대를 제작해줬습니다. 이야 생각보다 크네. 우와. 넵튠 발사대에는 재료를 구해오면 넵튠 탈출 로켓을 파트별로 제작할 수 있는 패브리케이터가 있었어요. 기지로 돌아와서 넵튠 받침대 재료를 챙겨준 다음 바로 제작해주었습니다. 와 부금 봐. 만들어준 받침대 위에서 경치 구경도 한번 해준 다음 넵튠 추진기의 재료를 확인하고 기지로 돌아와줬어요. 56일차는 재료를 챙기고 넵튠 발사대로 와줬는데 우와 이거는 그 레비아탄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본 목적인 넵튠 추진기를 제작해줬습니다. 다음 재료를 확인해줬는데 넵튠 연료 저장실의 재료는 아직 구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거 재료 구한다고 탐사하면 도전과제 다 깨겠는데? 잠깐 도전과제 얼마나 남았는지 좀 볼게요. 앞으로 달성해야 할 도전 과제는 총 8개인데요. 제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도전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일차는 매수함에서 만들어놨던 업그레이드 모듈을 프라운슈트에 다 넣어주고 본격적으로 심해 탐사에 나서줬어요. 전에 왔던 600m 지형을 지나 더 안쪽으로 들어가줬습니다. 일단 필요한 아이템들을 챙겨주고 800m 지역에서 큰 생명체의 유골을 발견해서 가까이 가줬는데 아니 잠깐 레비아탄 유골이 여기 있으면 얘를 잡아먹은 애가 있다는 건데 어떤 어마무시한 분이 그런 짓을 하셨을까요? 레비아탄의 유골을 지나 외계인들의 인공적인 구조물을 발견해서 안쪽으로 가졌습니다. 구조물 안쪽에는 외계인들의 시설이 있었기에 구조물의 탐사를 했는데 해룡 알아? 레비아탄이 여기서 만들어졌단 소리예요? 이 구조물은 외계인들이 실험을 진행하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이제 탐사도 어느 정도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제 몸에 진행되고 있는 감염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58일차는 푸른 연기가 보이는 지형에서 거대 만나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심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주니 온도가 높은 지형을 발견했어요. 59일차는 58일차에 이어서 1200m쯤에서 남정석을 발견해 체결해주고 기지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안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 여기 설마 다 이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김에 거주구 탐사를 하려고 했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 매수함에서 깨어나서 일단 라디오를 확인해줬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제발 테마 사라지지 말아줘 제발. 60일차는 아이템들을 가지러 가기 전에 기지에 돌아와서 정비를 해주고 새로 만든 대형실에 외계생물 격리시설을 2개 설치해줬습니다. 61일차는 데가시오 거주구에 와서 잃어버렸던 아이템들을 챙겨주고 거주구 안쪽에서 사이클롭스 방어막 생성기의 청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의 알을 발견해서 챙겨줬어요. 근처에서 주황 석판도 챙기고 자가발전 물갈퀴의 청사진을 얻은 다음 매수함으로 돌아와줬습니다. 이제 구해온 아이템들을 챙겨서 기지에 다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외계생물 격리시설에 61일차에 구한 알을 넣어줬습니다. 63일차는 매수함에서 다 가져가지 못한 아이템들을 정리해주고 자가발전 물갈퀴를 만들어서 성능 테스트를 해줬어요. 64일차는 알에서 나온 생명체가 도전과제 달성에 필요한 껴안고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귀여운데? 이제 매수함에서 프라운슈트와 사이클롭스의 수신 강화 모듈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해주고 프라운슈트를 타고 심해 깊은 곳으로 들어가졌어요. 봤었던 지형들을 지나가니 1200m쯤에서 새로운 레비아탄을 발견했어요. 죄송해요 저한테 오시는 건가요 혹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놔둘게요. 오, 저 뭐야 저거? 우선 살아 돌아가는 게 우선이니 다른 지형을 찾아가줬습니다. 1400m쯤에서 외계인들의 구조물을 발견했는데 누구세요? 43일차에 봤던 무언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를 아무도 공격하지 않게 도와주실래요 그럼? 일단 구조물 안쪽에는 청색 석판을 삽입해야 했기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절 돕고 싶다며요. 저기요 의문의 목소리씨? 지금 제가 도움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와주세요. 파란색 경판은 어디 있는 건데? 66일차에는 누가 봐도 수상한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새로운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물에는 이온 큐브를 채굴할 수가 있었어요. 저기 파란색 있다. 아쉽게도 이번 탐사에 나올 때 석판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아서 기지로 돌아가줬습니다. 67일차는 필요한 석판을 만들어주고 외계 구조물에 다시 와서 청색 석판을 얻어줬어요. 청색 석판을 얻어주니 무언가가 또 말을 걸었습니다. 우선 막혀있던 다른 길을 열어주고 2개의 데이터를 다운해준 다음 이온 결합 배터리의 청사진을 얻어줬어요. 그리고 65일차에 왔던 구조물에 와줬습니다. 이 외계인들은 도대체 왜 이런 데다가 기지를 짓고 사는 거야? 구조물의 안쪽으로 들어가니 황제할 부하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석판이 부족해져서 매수함으로 돌아와서 만들어주었습니다. 69일차, 이제 막혀있는 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줬는데
안쪽에 있는 물로 들어가 주니 지금까지 저에게 말을 걸어왔던 황제 레비아탄을 만났어요. Are you here to play? 황제 레비아탄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레비아탄보다 웅장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니 이온 큐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넣어주고, 저는 부화 효소라는 걸 만들어 황제 레비아탄의 아이들을 부화해야 했어요. 황제 레비아탄은 저에게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왔던 것을 준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오, 영어! 짱! 당신 최고! 황제 레비아탄이 열어준 포탈로 나오니 섬에 있는 외계인의 구조물로 이동되었습니다. 여기는 아니 이 개꿀 포인트로 TP 시켜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기지에 돌아와서 부화 요소에 필요한 재료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넵튠 탈출 로켓에 필요한 재료인 이온 결합 파워셀을 이온 결합 배터리를 이용해 2개 만들어주었습니다. 71차는 부화 요소의 일부 재료들을 구하는데 시간을 써줬어요. 찾은 재료는 눈알 줄기와 유령초입니다. 71일차는 부화 효소의 재료인 바다왕관을 구해줬습니다. 거의 다 끝났거든요. 예, 금방 하고 올게요. 이제 기지에 혹시 몰라서 두었던 전구 덤불과 균류 샘플을 챙겨서 부화 요소를 만들어주었어요. 와 만들었다. 드디어 시모스를 타고 황제 레비아탄의 아이들을 부화해주러 왔습니다. 트윗! 왜? 그런데 황제 레비아탄은 자신의 할 일이 끝났다는 듯 힘이 빠져 보였어요. I thank you. 일단 나가려고 하니 정제된 42번 효소라는 게 있어 만져봤는데 정제된 효소? 효소를 만지는 순간 효소들이 제 몸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효소가 다 흡수되고 혹시 몰라서 제 몸을 스캔해줬는데 제 몸에 있던 모든 감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포탈로 나오니 황제 레비아탄의 아이들이 저를 반겨주는 듯 했어요. 안녕. 하지만 스캔은 참지 못하기 때문에 스캔을 해주고 기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탈출하는 일만 남았네요. 엔딩이 머지않았군요. 72일차는 매수함을 기지 근처로 옮겨주고 외계생물 격리시설에 있던 껴안고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껴안고기와 관련된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풀으면 껴안고기는 저와 상호작용이 되면서 물고기 놀기. 저를 처음으로 힐링시켜주는 친구였어요. 73일차부터는 지금까지 탐사를 했던 지형들을 돌아다니면서 타임캡슐을 찾기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타임캡슐을 찾기 위해 시간을 꽤 사용했음에도 찾지 못해서 결국 포기했어요. 79일차는 넵튠 연료 저장실의 재료를 가져와 제작해줬습니다. 그리고 넵튠 조종실의 재료를 확인하고 기지로 돌아와줬어요. 이제 넵튠 로켓 제작의 마지막 단계인 넵튠 조종실의 재료들을 만들어주고 자 다음 단계 들어가자. 화려한 BGM과 함께 넵튠 로켓 제작을 완료해줬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길래 바로 제 스타일로 만들어줬어요. 로켓 넵튠이잖아요. 넵튠. 헤헤헤. 완성된 넵튠 로켓을 보러 가줬는데 우선 살짝 구경만 해주고 모든 게 끝났을 때 와주겠습니다. 81일차부터는 완벽한 기지 만들기라는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지에 채워둘 아이템들을 구하는 것에 시간을 써줬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96일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해룡 레비아탄 애들 있었는데 어디 갔냐 다? 96일차에는 해룡 레비아탄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와봤는데요. 야, 완전히 쓰러져 있어. 뭔가 기분이 오묘하네요. 97일차는 40일차에 왔었던 외계 구조물에 들어와서
감염 증상도 치료되었기에 조작하기 버튼을 다시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빙? 이 자식이. 와, 너무 허름해졌다. 선비물을 격추시켰던 외계 구조물이 기능을 멈춘 듯 했어요. 오늘은 98일차까지 생존하면서 처음으로 잠을 자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니 시간은 벌써 99일차. 100일의 시간까지 단 하루가 남게 되었어요. 잠도 자고 일어났으니 이제 제 완벽한 수중 기지와 이별할 시간입니다. 고마웠어. 넵튠 발사대를 이용해 위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경치 구경을 하는데 섬도 가보고 어디까지일지 모른 심해 끝까지도 가보고 오로라호의 방사능도 맞고 사람은 만나지 못했지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매튠에서 발사하기 위한 모든 기능들을 켜주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타임캡슐을 저도 만들 수 있길래 좋은 아이템들과 메시지도 남기며 기록해줬어요. 그리고 생명 유지 시스템과 메인 CPU를 가동시키고 로켓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로켓 발사의 시작과 동시에 저는 제 목표 중 하나인 모든 도전 과제 달성을 완료했고 Launch in 10, 9, 8, 7, 6, 5, 4. 미지의 행성과의 이별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떠난다. Time. 그런데 매튠을 타고 이동하는 중 위험이 발생했어요. Debris field. 하지만 Debris field. 중력선의 기동이 실시되면서 1. 잘 있어. 마지막까지 있던 위험을 이겨내고 저는 이온 부스터를 이용해 탈출하며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100일의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저의 첫 도전이었던 서브노티카 100일 생존기 재밌게 봐주셨나요? 저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니 마지막엔 너무 여유로워져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100일 생존기 계속해도 괜찮겠죠? 다음 영상은 완전히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 올 테니 그때까지 영상 몇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